게이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가. 해마다 수백만 명이 교토를 찾아 그들의 춤을 감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아름다움은 수만 명의 소녀들이 시스템에 편입된 구조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이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들리십니까? 이것은 샤미센의 우아한 선율이 아닙니다. 1850년대 에도 시대의 좁은 골목 어딘가 15살 소녀의 자유가 끊어지는 소리입니다. 15년 계약, 200냥의 빚. 숫자가 늘어날수록 출구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예술이 아닙니다. 설계된 종속입니다. 운명의 아카이브, 파일 번호 1850.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의 감옥, 에도의 오키아로 당신을 로그인 시킵니다. 1850년대 에도시대. 당신은 15살이었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해 여름은 가뭄이 심했습니다. 논에서는 벼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한숨을 쉬었고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빚이 쌓여갔습니다. 지주에게 빌린 돈, 이자가 붙은 복식값,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여자가 집에 왔습니다. 화려한 기모노를 입고 머리를 높이 올린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딸을 제게 맡기세요. 교토의 오키아에서 게이샤로 훈련시키겠습니다. 대신 가족의 빚을 제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계약서가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15년. 숫자가 당신의 눈앞에서 흐릿해졌습니다. 시스템에 있어 당신은 딸이 아니었습니다. 황금 가능한 자산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당신을 안았습니다. 잘 지내렴. 우리가 미안하구나.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이해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당신이 떠나야 한다는 것을. 여자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을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돌아보았습니다. 집은 점점 멀어졌고 가족의 모습이 흐려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교토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간 곳에 큰 집이 있었습니다. 오키아, 게이샤들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당신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오카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나이가 적당하고 얼굴도 괜찮군.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15년 계약이다. 가족의 빚과 앞으로 드는 모든 비용을 갚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소녀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이코, 견습 게이샤들이었습니다. 16, 17살 정도였고 눈빛은 비슷했습니다. 두려움과 체념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5명의 소녀가 함께 쓰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에는 격자가 쳐져 있었습니다. 밖을 볼 수는 있지만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은 예술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상품으로 재조립하는 공장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씻고 머리를 빗고 옷을 입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했습니다. 밥 한 공기와 된장국,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전에는 춤을 배웠습니다. 일본 전통 춤, 니온부요였습니다. 선생님은 엄격했습니다. 동작이 틀리면 손등을 때렸습니다. 다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같은 동작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발이 아팠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샤미센을 배웠습니다. 줄을 튕기는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완벽한 선율을 위해 피부의 감각마저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계속해야 했습니다. 게이샤는 고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항상 아름답게, 항상 우아하게. 저녁에는 예절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앉는지, 어떻게 차를 따르는지. 모든 동작에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머리를 특별한 나무 베개에 올려야 했습니다. 머리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이 아팠고 제대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신체는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관리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2년이 지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17살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춤과 음악을 익혔고 예절도 배웠습니다. 오카상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게이코가 될 시간이다. 손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당신은 처음으로 완전한 게이샤 복장을 입었습니다. 무거운 기모노가 몸을 감쌌습니다. 비단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고 목덜미를 조였습니다. 모비로 허리를 조였습니다. 숨쉬기 힘들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얼굴에 백분을 발랐습니다. 두껍게 목덜미까지 하얗게 입술에는 붉은 연지를 칠했습니다. 거울 속의 당신은 낯설었습니다. 인형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인형. 거울 속에서 당신의 얼굴은 삭제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설계한 가면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오차야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언니 게이샤가 함께 갔습니다. 미소를 지어라. 항상 미소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연기해야 한다. 손님 앞에서는 절대 감정을 보여서는 안 된다. 방에는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든 상인들이었습니다. 당신을 보고 웃었습니다. 새로운 게이코로군. 우아하군. 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술병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떨렸지만 흘리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춤을 추라고 했습니다. 샤미센 소리에 맞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모든 동작이 훈련받은 대로였습니다. 완벽하게, 아름답게.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카상이 물었습니다. 어땠느냐? 잘했습니다. 당신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감정까지 프로그래밍된 서비스 유닛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20살이었습니다. 정식 게이샤로서 많은 손님을 만났고 많은 연애에 참석했습니다. 밤마다 웃었고 춤추었고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오카상에게 물었습니다. 빚은 언제 다 갚습니까? 오카상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아직 멀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기모노값, 음식값, 훈련 비용, 집세, 숫자가 끝없이 나열되었습니다. 처음 내 가족의 빚은 50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200냥이다. 당신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50냥이 200냥이 되었습니까? 이자가 붙는다. 오카상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쓰는 모든 것에 비용이 든다. 기모노 한 벌에 80냥, 화장품에 15냥. 네가 벌어도 빚은 늘어난다. 시스템은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일할수록 당신의 자유는 멀어졌습니다. 당신은 절망했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이었습니다. 평생 일해도 빚을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 밤 당신은 처음으로 도망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가족은 멀리 있고 돈은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키야 밖의 세상은 낯설었습니다.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23살이 되었을 때 오카상이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다. 단나가 생겼다. 단나. 후원자였습니다. 부유한 남자가 게이샤의 모든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제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오카상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았습니다. 단나가 있다는 것은 자유가 더욱 멀어진다는 것을. 그를 만났습니다. 50대의 상인이었습니다. 친절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름답군. 그가 말했습니다. 잘 부탁한다. 그날부터 당신은 그의 전속 게이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에 의한 철저한 종속이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시간을 샀고, 당신의 웃음을 샀고, 당신의 존재를 샀습니다. 다른 손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만을 위해 일했습니다. 당신은 해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었습니다. 자유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당신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젊은 서생이었습니다.
연애의 친구를 따라온 그는 다른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당신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물건이 아닌 사람으로. 몇 번의 만남 후 그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여기서 구해내고 싶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빚을 갚고 함께 떠납시다. 그가 약속했습니다. 당신은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그를 기다렸고 만날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그는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아무 말 없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는 결혼했다고. 좋은 집안의 딸과. 시스템 밖의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당신은 일시적인 낭만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그에게 당신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울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게이샤는 감정을 보여서는 안 되니까. 30살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베테랑 게이샤였습니다. 춤도 노래도 대화도 완벽했습니다. 손님들은 당신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게이샤가 도망쳤습니다. 25살의 여자였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그녀는 붙잡혀 돌아왔습니다. 오키야 앞마당에 무릎을 꿇었고 오카상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배신의 대가다. 그녀의 자존심이 베어나갔습니다. 게이샤에게 그것은 존재의 전부였습니다.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게이샤들은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도 지켜보았습니다. 시스템은 본보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두려움이 가장 효율적인 통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도망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시스템은 너무 강했습니다. 오키야, 단나, 법, 사회, 모든 것이 당신을 이곳에 묶어두었습니다. 당신은 체념했습니다. 35살이 지나면서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마이코들이 계속 들어왔고 손님들은 그들을 선호했습니다. 당신은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오카상이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일을 해야 할 것 같다. 어린 마이코들을 가르쳐라.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한때 당신이 배웠던 것들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춤, 음악, 예절. 젊은 소녀들을 보면서 당신은 자신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두려움, 혼란, 절망. 그들도 당신처럼 빚 때문에 왔습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계약에 묶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엄격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계속되어야 했고 당신은 그 일부였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유지하는 부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이 되었는가? 희생자에서 공모자로. 하지만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45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빚이 거의 다 갚아졌습니다. 30년이 걸렸습니다. 당신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오카상이 말했습니다. 1년만 더 있으면 자유다. 자유.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자유가 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디로 갈 수 있을까? 하지만 당신은 알았습니다. 자유로워진다고 해도 진짜 자유는 없다는 것을. 가족은 이미 오래전에 잃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기술도 게이샤 외에는 없었습니다. 사회는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게이샤였다는 낙인은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30년의 복역이 끝나도 감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감옥이 당신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키야에 남기로. 자유보다는 익숙한 감옥이 나았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살 방법을 알았으니까. 게이샤 시스템은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수만 명의 소녀들이 가족의 빚 때문에 오키야로 갔습니다. 그들은 예술가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계약으로 묶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유인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빚의 구조는 그들을 평생 묶어두었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빚은 늘어났고 자유는 멀어졌습니다. 아름다운 기모노 뒤에, 화려한 춤 뒤에, 우아한 미소 뒤에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남기는 기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록, 아름다움의 가격표. 게이샤는 일본 문화의 상징으로 미화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은 소녀들의 자유를 빼앗고 빚으로 묶는 착취 구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직업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포장을 넘어 실제 사람들의 삶을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기록, 빚이라는 족쇄. 게이샤들은 물리적 족쇄가 아닌 경제적 족쇄에 묶여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고 생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에도 빚진 사람들을 묶어둡니다. 학자금 대출, 주택 대출, 신용카드 빚. 우리는 빚의 구조가 어떻게 자유를 제한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록, 희생자에서 공모자로. 당신은 처음에는 희생자였지만 나중에는 젊은 소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시스템을 유지하는 일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작동 방식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이 어떻게 사람들을 순응하게 만드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운명의 아카이브, 파일 번호 1850, 에도의 오키아. 의지가 박탈된 자들의 아카이브. 기록을 종료합니다.